자, 계속해서 백두산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백두산 이야기에 이어지는 2탄이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백두산에서 같이 갔던 일행한테 들었던 얘기라서 저희가 9명이 총 갔었다고 했었잖아요. 9명 중에 1명이 조금 귀신을 좀 잘 보고 하는 일반인이 1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저희가 밤에 다 같이 이제 회포도 풀 겸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농담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 맞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 얘기를 언제 꺼낼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최근에 겪었던 얘기를 해서 저희가 모두가 다 깜짝 놀랬던 굉장히 재밌는, 저한테는 재밌는, 제가 막 그분이 얘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은 너무 유튜브 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땡씨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랬거든. 두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조금 제가 이 정도로 반응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그분의 경험담을 듣고. 벨라 씨도 알고 이 PD도 우리가 다 그날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다가 빠뜨리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지인이 잠깐 하시는 일에서 조금 시간이 좀 텀이 좀 비어가지고 이제 요즘은 왜 사람들이 시간 빌 때 약간 알바 비슷하게 쿠팡 그 알바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배달해주는 알바를. 이 분도 운동도 좀 할 겸 자기도, 그리고 최근에 전기 자전거를 새로 사가지고 이것도 좀 타고 싶고, 또 이분이 약간 올빼미형이라서 밤에 잠을 좀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밤 시간에 뭔가 좀 운동도 억지로 할 겸 해가지고 아, 이거를 단발성으로 쿠팡 알바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일을 시작했대요. 근데 계시는 곳이 일산의 향동인가? 예, 그쪽이어가지고 자기가 설정한 구역이 은평구 쪽이었던 거야. 주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이 은평구 쪽으로 돼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막 몇 번씩 배달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워낙 친한 사이인데 왜 우리가 워낙 친하다고 해도 맨날 안 보면은 그냥 소식만 알지 디테일한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번에 만나갖고 같이 백두산도 가고 하게 됐었는데, 이분이 근데 원래 좀 귀신을 보는 건 있어요. 원래 귀신도 보고 예전에도 그 자기 이사간 집에서도 귀신을 봤던 적이 있었고, 예, 그 얘기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지하에서 자꾸 귀신을 봐가지고 뭐 그랬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 좀 귀신을 보는 분이셨는데 이제 밤에 주로 새벽 1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그 은평구 지역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그날도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려가지고 봤더니 은평구 쪽에서 어디서 식당에서 픽업을 해서 어디로 가는 주문이 들어왔던 거야. 이분이 이제 주문을, 제가 이 시스템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수락을 누르면은 그 가게의 주소가 뜬대요. 그래서 그 가게로 음식을 이제 픽업을 하러 가야 됐었어. 근데 거기가 은평구의 어떤 되게 상가같이 메인 거리에 있는 건 아니었고 약간 뒷뒷 골목에 있는 어떠한 상가에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평소처럼 똑같이 그때가 새벽 2시였나 그랬었는데 이제 무장을 하고 겨울이니까 얼마 안 됐었대 이 얘기가.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음식을 픽업하러 갔는데 근처에 왔을 때 보니까 엄청 허름하고 건물들이 진짜 거의 무너질 것처럼 되게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하필 음식점이 지하 1층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지하 1층의 계단을 뚜벅뚜벅뚜벅 내려가서 도착을 했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게로 추정되는 문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배달을 해야 되니까 빨리 그거를 음식을 픽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배달 기사 왔습니다. 뭐 똑똑똑 배달 기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랬는데 거기에 마침 왜 우리 그 자동 센서등 있잖아요. 그 센서등이 자기가 지하 1층에 딱 도착했을 때 왜 반계단 정도 내려가는, 반계단을 내려가고 했을 때 센서등이 한번 딱 켜졌다가 자기가 문을 두드릴 때 중간쯤 되니까 센서등이 딱 꺼지더래.
그리고 나서 암흑이 된 거야. 완전히 암흑이 됐었고, 그래갖고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이 주소가 틀린다고 봤더니 그 주소가 맞더래. 왜 약간 두꺼운 문 있잖아요. 그게 쾅 하고 닫혀있고 안은 아예 안 보이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배달 음식 왔어요, 픽업하러 왔어요, 계속 두드리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은 가지, 이게 뭐 페널티를 먹는다면서요. 주어진 시간 내에 배달을 안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쿠팡에 전화를 한 거야. 고객센터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 지금 배달 음식을 받으러 왔는데 가게가 문을 안 연다, 문을 닫은 상태다, 이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상담원이 아 그래요? 하더니 잠시만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서 제 지인이 아 여기 은평구에 어디 지하 1층에 김치찌개 가게였다고 들었어. 약간 무슨 찌개류에, 여기 무슨 찌개집인데요 했더니 그 안내원이 잠시만요 하더니 타닥타닥 타자기 타닥타닥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좀 있으니까 거기 폐업했는데요? 거기 2달 전에 폐업했다고 뜨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그분이 근데 그 순간 제 지인이 그 지하 1층에서 그 불 꺼진 거기에 서 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 그러면서 다시 주위를 둘러봤더니 그제서야 보였는데, 그 핸드폰에 비춰져서 주변을 봤더니 그 주변이 진짜 거미줄에다가 완전 바닥도 먼지가 엉망인 상태로 너무 지저분하고 누가 봐도 사람이 오다닌 흔적이 없던 데였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그 반계단을 빨리 올라가고 밖으로 뛰쳐나왔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거기서 오류가 난 거냐 했더니 그 안내원이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데요, 오류가 날 수가 없는데요, 거기는 2달 전에 폐업을 했고 저희 시스템상 그런 게 생길 수가 없다라고 나왔고, 심지어 음식도 너무 디테일하게 땡땡찌개 무슨 김치 무슨 찌개 1인분이 정확하게 딱 배달이 찍혀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헬멧도 막 벗고 했더니 헬멧 위에 거미줄이 맞아. 먼지랑 거미줄이 한가득 덮여 있었고 옷에도 막 거미줄이 돼 있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얼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등치가 엄청 크시고 거의 산 멧돼지도 거의 잡아올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겁이 없는 분이고 한데 자기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었대.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실제로도 그 상담원 말도 그렇고 이게 오류가 생길 수가 없다 하더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맞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아, 이런데 음식점이 있나? 이러면서, 왜냐면 일단 이미 노후된 뭔가 건물이고 아무것도 안 사는 느낌인데, 근데 요즘엔 또 약간 배달만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아 그런 곳이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내려갔다 했고, 근데 또 이상한 건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맞아. 분명히 그런 곳엔 또 다른 음식점들도 그렇게 배달만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에 내려가긴 했었는데 주소가 너무 엄연하게 왔으니까 그러고 내려갔다고 했었어요. 맞아. 근데 보통 폐업을 해서 그게 쿠팡에 남아있으면은 그게 배달을 잘못 주문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게 사장이 배달기사를 부르는 호출을 버튼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해봐서 아는데, 알바를. 그래서 그 가게의 사장이 내가 가게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기사 호출을 이 음식을 이 주소에 배달입니다를 선택을 호출을 눌러야 돼요. 그 말인즉슨 그 가게의 사장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폐업된 가게에서 그게 불가능하죠. 더 무서운데? 네. 왜냐면 나는 약간 그래도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왜냐면은 우리 이제 모르니까 그 가게가 폐업을 했는데 뭔가 오류로 인해서 잠깐 뭔가 예전의 그 버전으로 뭔가 올라가면서 가게가 누군가가 잘못 주문을 해서 그게 주문서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 그게 가게 안에서도 사장이 직접 호출을 또다시 눌러야 되는구나. 가게에서 배달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가게에서 배달 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요청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쿠팡에서도 그 주소를 보고 아, 이 가게에서 배달 기사를 요청했네 하고 기사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서 단계가 사장,
쿠팡 업체 배달 기사예요. 아, 되게 복잡하네. 그래서 아까 쿠팡에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맞아, 말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없다라고 했대. 네. 그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가 쿠팡 업체는 주인이 그게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배달 기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엄청 많은 관문을 뚫었네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정보가 안 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떠 있는 걸 누군가 보고 주문을 한 것도 있을 거고 시작이. 그래,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또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장이 안 했는데 호출을. 그리고 맞아, 지금 얘기 또 들으니까 확실한 게 더더욱 불가능한 게, 만약에 손님이 그 가게가 폐업 신청을 안 했는데 손님이 주문을 해서 쿠팡 업체에다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쿠팡 업체에서 그 지인분한테 바로 안내를 했잖아요. 거기는 2달 전에 폐업됐다. 그 말인즉슨 쿠팡 업체 시스템에 폐업됐다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럼 쿠팡 업체에서 실수로 연결을 해줄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확인이 안 됐으면 연결을 해줄 수 있지, 잘못해서. 근데 쿠팡 업체에서 이미 폐업 가게로 확인이 된 거면 손님이 주문했으면 손님한테 연락을 하죠. 아, 이 가게가 폐업 요청이 돼서 잘못 누르신 것 같다, 이게 안내가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중간에서 막았을 텐데, 이런 경우는 진짜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미 시스템상으로 업체가 폐업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배달기사한테, 그 지인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알다 보니까 시스템을,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무서웠었어요. 저 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시스템을 아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뒤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은 이 2가지의 경험을 겪고 나서 지금은 배달 일을 알바로 그만뒀습니다. 네,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새벽에 할 것도 없고 운동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했다가 이 2가지를 겪고 나서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젠 안 한다 했잖아. 네. 두 번째 사연이, 두 번째도 그때도 새벽 3시쯤인가 대처했다 했었어. 엄청 새벽이었어. 왜냐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그 시간에 시켜먹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거든. 근데 새벽 3시쯤에 제 지인이 이제 그 배달 치킨 가게에서 호출을 했으니까 그 치킨 가게로 가가지고 그 치킨을 픽업을 한 다음에 이제 배달지를 확인을 했는데 배달지도 또다시 은평구였던 거야. 그래서 은평구여서 이제 이분이 은평구를 배달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었대. 근데 거기가 약간 아파트 단지가 조금 모여있는 곳인데 이제 재개발이 조금 많은 그런 데여가지고 아, 여기서 그냥 시켰나 보네 하고 전기자전거를 또다시 타고 그 은평구의 그 아파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지도 어플인가 그 내비에서 요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로질러서 가라고 나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봤더니 거기가 재건축을 한다고 공사 현장이더래. 공사 현장을 내비가 계속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라고 내비가 자꾸 나왔던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가로질러서 안 가면 한참을 삥 돌아서 가야 돼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지도상 그 고객이 입력한 그 주소는 그 아파트 건축, 그 재건축 현장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야지 도착하는 위치였대.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또다시 당황한 거야. 근데 이거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 거의 10분이 추가가 돼서 이분이 또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아, 주소지가 여기로 뜨는데 이 시간에 절대 못 간다, 나. 그리고 그게 시간이 늦어지면 또다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고요. 배달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아, 이 시간에 도저히 못 가고 나 이거 가로질러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갈 수도 있겠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게 공사 현장이고 그럴 뿐이지 길은 또 나 있더래. 근데 완전히 아파트가 그냥 폐아파트예요. 폐아파트. 아무도 안 사는. 그래서 너무 공사 현장이고 했는데, 그래서 막 상담을 얘기를 하다가 아, 근데 또 보니까 뭐 어떻게 좀 길이 있을 것 같더래, 그 중간으로 가면은.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아,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그 재건축에 전부 불 다 꺼져 있고 막 공사 그 간판 다 돼 있고 하는 데를 뚫고 들어간 거야, 이분이. 길이 나 있겠지란 생각에.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도착이라고 뜨더래.
내비에서 자기는 거기를 건너서 우리 아파트도 건너갔고 그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그 다음 골목에 뭐 집이 있다거나 이럴 수는 있잖아요. 단지 통해서. 그걸 통해서 뒷문으로 가면 뒷문 앞에 있는 집이라든지. 근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걸 왜 가로질러 가야 되지 이랬는데 그 내비를 타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딱 그 끝쯤에 아파트 내에서 내비가 도착했다고 뜨더라는 거야. 근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누가 봐도 아무도 없고 진짜 그냥 공사 현장이고 아파트 불 다 꺼져 있고 누가 있을 수가 없는 그거였대.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갖고 이제 자전거를 탄 채로 아 이거 주소가 또 오류가 났나 해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 주소를 확대해서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그 순간에 저 한 10m인가 20m 바로 앞에 여자애가 이거 다 같이 들었잖아요. 여자애가 서 있더래. 그 아파트 그 폐 건물 밖에 혼자 덜렁. 혼자서. 이분이 덩치도 크고 진짜 왜 무서울 거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애를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전거가 이제 왜 천천히 가고 있다가 거의 멈춘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은 왜 나도 그랬다 했잖아. 백두산 얘기에서 내가 벨라시 쪽으로 보다가 하얀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 바로 다른 데를 보고 걔를 다시 쳐다봤다 했잖아. 근데 난 좀 놀랬던 게 이분 또한 자전거를 타고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 핸드폰을 보고 하다 걔랑 눈이 마주쳤다 했잖아. 그 여자애가 서 있었다 했잖아. 근데 자기가 순간 도망가질 않고 태어난 척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음식이 실려 있었다 했잖아. 뒤에 그걸 열어서 음식을 확인한 거야. 자기가 태어나게 일부러. 그 여자애가 없어질 거란 생각으로. 그래서 너무 태연하게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있는 그 음식 그 바구니에 문을 연 다음에 그 치킨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 여자애가 계속 서 있더래. 여자애가 순식간에 좀 가까워졌었다 있었어요. 멀었는데 좀 앞쪽으로 와 있었다 있었어요. 한 20m인가 되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 음식을 확인하고 딱 쳐다봤는데 좀 가까이 와 있던 순간 이분이 아 이게 귀신이구나를 느낀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했지? 그 사람한테 원래는 줘야 되잖아요. 건네주진 못하고 그냥 자기 한 5걸음 가서 앞에 두고. 진짜 조금 일반인은 아니다 싶었던 게 보통 그러면 다들 우악 하고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어릴 때도 귀신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일은 해야겠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한 조금 몇 걸음 정도 그 음식을 그대로 들고 그 앞으로 다가간 다음에 음식을 놓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음식을 이렇게 하고 사진까지 찍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마치 없는 척, 그 여자애가 없는 척하고 그대로 뒤돌아가지고 왔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그 사진 봅시다. 맞아. 내가 이랬잖아. 저도 의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그 여자애 찍힌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사진 봐요. 이랬더니 그 배달 그 시스템이 어플 내에서 어플 내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전송이 되고 자기한테는 안 남는 그 시스템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분도 이제 무서운지 그 여자애가 이렇게 찍히게 안 찍고 음식만 이렇게 나오게끔 찍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여자애가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그 음식을 심지어 이랬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3호다. 예를 들면 103호다 하면은 그 103호를 아예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아파트가 그냥 다 으스러진 상태. 그래서 그 여자의 앞쪽에 보이는 곳에 두고 그 행선지는 어쨌든 거기로 도착이라고 뜨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후다닥 찍고 전송하고 그대로 태어난 척 뒤돌아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배달 일을 그만뒀대요. 사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뭐지 했던 게 여자애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하얀색 옷을 입은. 근데 엄청 멀리 있었거든요. 20m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자애라고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여자 어른인지 그 어떻게 알 거야? 나는 중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린 느낌의. 어린 중학생이 여자애가 근데 서 있더라. 멀리 있잖아요. 그걸 그러네. 어떻게 알아? 그럼 자기가 느낌적으로 알았다는 건데 전 약간 얘기 들으면서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멀리 있는데 이 생각을 딱 했었거든요. 그러네. 20m면 꽤 먼데 얼굴도 안 보이는 그거예요. 그치 어둠이고 조명 하나도 없었다 어. 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전 오히려 거기에 꽂혀서 어떻게 여자인 줄 알았지? 모를 텐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100% 자기가 직감적으로 귀신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 딱 느껴지는 거니까. 그분도 진짜 참 평범하지 않은. 근데 평범하지 않은데 자기도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그만뒀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안 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 시간에 배송을 하고 새벽 시간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은평구 쪽이 좀 약간 음산하고 무서운 데가 특히나 많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게 자꾸 많아가지고, 특히 새벽에 시켰는데 가보면은 막 진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여기는 진짜 사람이 없고 거의 폐가 수준인데 하는 데서 음식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그냥 문고리에다가 대충 걸어주고 빨리 사진만 찍고 도망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는 그만뒀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도 방금 얘기했잖아. 이분도 귀신도 많이 보고 심지어 귀신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이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내려두고 사진까지 찍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전거를 뒤로 돌린 다음에 거기를 빠져나올 정도로 엄청난 담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만뒀다라는 거는 자기도 진짜 무서웠었다는 거거든. 맞아. 네. 근데 은평구가 이제 재개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말로는 은평구 쪽이 조금 주문을 받아도 이상한 집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 그래서 은평구 좀 무섭다. 이상하게 좀 음산하고 무섭다. 근데 누가 그때 얘기했지? 근데 은평구가 좀 약간 그런 게 좀 많잖아라고 라윤이가 그때 얘기했었나? 라윤이었어, 그죠? 은평구 쪽이 약간 귀신도 많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얼핏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은평구 어디 내가 막 이랬었거든. 왜냐 나 은평구 잘 모르니까. 진짜 여기는 그냥 폐가고 사람이 안 살고 그런 흔적들이 있는 집인데도 배달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들 약간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일을 이상한 경험을 새벽대에 특히나 배송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두 가지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얘기를 다들 이제 하느라 세 번째 얘기를 못하고 지나갔어. 맞아요. 그치? 조용히 묻혔어요. 세 번째 얘기가 영화관 얘기였는데 차차 들으면은 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겪었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랬어요. 한번 나오실래요? 아니면 제가 풀까요? 제가 풀까요? 내가 이랬잖아.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면 되게 좋은데 근데 되게 안 어울리긴 해. 왜냐면 키가 거의 190이셔서 진짜 이따만한 분이 경험했다고 하면은. 근데 좀 귀신을 자주 보시는 분이시긴 해요. 어디 숙소나 이런 데 가도 혼자 귀신을 보고, 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다 같이 라윤이랑 벨라랑 저랑 그분이랑 넷이서, 워낙 그분도 산을 좋아하고 해가지고 저희 다 같이 태백산에 갔다가 근처 숙소에서 잤는데 저희한테 다음날 와가지고 혹시 자기 방에 와서 누가 깨웠니? 그래서 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 셋이가 여자 셋이 같은 방에서 잤거든 다들. 근데 새벽에 자기가 등 돌리고 자고 있는데 여자 2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일어나 하면서 뒤에서 크크크 웃고 막 그랬었다는 거야 그때. 그러면서 안 일어나네? 하면서 그러면서 나갔었대.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장난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 새벽에. 근데 우리가 다들 뭔 소리야? 아무도, 특히 2사람이 그랬다 했잖아. 그쵸? 그때 둘이서. 오빠가 우리 바로 잠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좀 귀신을 좀 보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배달일 들으니까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의외로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 아버지도 택시 하셨을 때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아빠는 한 번도 겪은 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시면 또 떠오르는 게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빠가 그때 뭐 일산과 관련해서 뭐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자유로 귀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아빠는 혹시 본 거 없냐. 근데 아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래요. 자유로는, 신기하게. 대박이다. 근데 아빠는 당장 겪은 건 없는데 한 번은 이상한 일은 있었대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로가 그냥 평범한 날씨,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약간 이런 따뜻하지만 살짝 서늘한? 살짝 쌀쌀한 그런 날씨였는데 손님을 태우고 이제 자유로를 딱 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그냥 길에 아무 뭐 문제도 없고 그런 길인데 아빠 차가 운전을 하다가 진짜 뭔가 꼭 빙판에 미끄러지듯이 쓱 해서 이제 옆으로 갔대요. 진짜 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한쪽에 세워서 괜찮으시냐 손님 챙긴 다음에 이게 뭐지 진짜 길이 너무 평평하고 괜찮은데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딱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바로 뒤에 차가 그러니까 아빠가 서 있는 동안 그 길을 지나는 차 한 차가 똑같이 아빠랑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세우더래요 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아빠가 이건 이상하다라는 걸 좀 느꼈었던 적이 있대요. 근데 또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뭐 이상한 것 같긴 하다라는 말을 다 같이 하신대요. 자유로 쪽이. 네. 그러니까 아빠는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지만 주변의 다른 기사님들은 자유로 쪽에서 좀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는 거네. 네, 그런 얘기는 다 같이 한대요, 공경연이. 근데 이제 뭐 아빠는 그런 걸 기억하고 뭐 이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얘기는 하더라. 근데 아빠는 이런 일만 있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고는 딱 얘기하셨어요. 워낙 전문가니까 네. 운전 쪽에서는 오래 하셨으니까. 오래 하셨거든요. 거의 평생을 운전을 하셨던 분이라. 내가 학생 때였을 거야. KTX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차에서 잠을 자면은 진짜 기절하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알잖아요. 넋을 놓고 자는데 차에서 잠을 자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넋을 놓고 자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릴 때라고 해도 20대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한 친구들도 있는데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덮고 있던 잠바를 얼굴에다 뒤집어 쓰고 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가위 비슷하게 눌리면서 꿈을 꿨는데 그 두 명인가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기로 아니래 너 아직 아니야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죽을 때가 아니야 숨 쉬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죽을 때가 아니야 숨 쉬어 이래갖고 내가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옆에서도 지금 아니야 빨리 가 숨 쉬어 이랬는데 진짜 내가 잠결에 몰랐는데 그 잠바가 바람막이였던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걸 덮은 상태에서 깼는데 내가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그게 바람막이가 내 입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입에 이렇게 내가 잘 때는 또 입을 벌리고 자잖아 사람이. 그게 우리 비닐봉지 입에 한 것처럼 그게 그냥 이렇게만 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옆에 애들도 다 기절해서 자느라 아무도 그걸 못 봤던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나한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숨 쉬어 하는데 두 명이서 나한테 그랬거든. 숨 쉬어 빨리 숨 쉬어 이래갖고 내가 이런 순간 팍 하고 깼는데 진짜 이거부터 그 바람막이에 그 표시 붙어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었던 게 그리고 숨이 진짜 미친 듯이 뛰면서 그때 죽을 뻔했었거든요. 제가. 대박이다. 네. 그때 제가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래 막 영화 보면 비닐봉지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비닐이 들어갔다 나왔다 진짜 그 정도로. 근데 내가 아마 깨고 나서 이걸 인지를 하고 팍 이랬었거든. 그래갖고 와 나 방금 진짜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죽을 뻔 하다 보니까 나의 뭔가 과몰입으로 이런 게 잘못 들렸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크고 나서 느낀 게 그래도 보통은 그냥 놀래서 깨지 그쵸. 그런 대화가 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둘이서 되게 나를 걱정해 주듯이 나한테 아니야 지금 아니야 숨 쉬어 막 이러는데 좀 놀래긴 했었어요 그때. 오 신기하다. 네. 그 지금의 혹시 동자분들 아니에요? 모르죠. 근데 그때가 진짜 왜 우리 나이키 얇은 바람막 네. 있잖아. 그거를 내가 추워서 덮고 있다가 잠결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탁 했는데 그게 되게 얇잖아요. 맞아. 되게 얇아서 얼굴에 딱 밀착이 되거든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진짜 위험했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하셨네. 네, 진짜 죽을 뻔했었어요 그때.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 오. 다들 그런 경험 없나요? 당연히 없죠. 이 PD가 예? 약간 전혀 없는데. 나는 그냥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게 약간 내가 상상해서 뭔가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했는데 되게 뚜렷하긴 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제 혼날까 싶어가지고 너는 생각 없이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잔소리 들을까봐 그때는 어린 나이에 이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신기하긴 했었죠. 그냥 겉옷이면 뭐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바람막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내림받기 전에도 어떤 피부과나 이런 데에서
잘 다니다가 갑자기 가위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 피부과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팩을 하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저는 폐쇄공포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팩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부과가 다 암흑이 되면서 영화처럼 나 혼자 거기 그냥 딱 누워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옆에 애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나를 보고 웃고 막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약간 왜 우리 수술대로 바뀌는 느낌처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놀고 막 나보고 나가자고 나를 땡긴다거나 나한테 막 장난을 치려고 한다거나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신기하다. 근데 난 다들 하는 줄 알았어. 전혀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엄마한테 하거든요. 아, 나 오늘 피부과 갔는데 가위 눌렸는데 이랬을 거면 엄마는 저한테 그거는 네가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의식은 깼는데 네 몸이 못 깨어나다 보니까 너의 상상 속에서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도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아 진짜 내가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의식만 깨다 보니까 약간 그런가 보다 이 생각했었는데 다들 그러겠구나 이렇게. 다들 이 정도 경험은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피부과나 이런 데서 잘못 잠이 순간적으로 들거나 하면은 순간 장소가 탁 다 어둠이 되고 나 혼자 누워 있는데 모든 것 다 똑같아. 이 벽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요. 근데 막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나한테 말 걸고 막 뭐라 얘기하고 막 이런 경험을 저는 몇 번 한 적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엄마 말대로 그냥 내가 몸이 피곤해서 나의 상상이 그냥 만들어낸 거라고 늘 생각을 했었지. 오, 저는 전혀 없어요. 아예. 그래?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집에서나 아니면 진짜 이번에 뭐 호텔 갔을 때나 그런 식으로 정말 막 잠을 자서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 뭐 버스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난 최근에도 있었어. 뭐? 왜?